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한번 포스팅을 올려드린 적이 있던 80대 할아버님의 여러가지 어려운 치료들에 대한 2년 경과 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에 처음 내원하셨던 분이고요. 파노라마 사진으로만 봐도 검은 부분이 많이 존재하는 충치가 광범위하게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자세한 거는 링크 위에 걸어드린 이전 동영상을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고, 그때 당시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나이가 들면서 신경관이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엄청 신경치료를 하기가 어려웠다.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분이라서 기억도 강하게 남고, 치과 치료가 쉬운 치료도 있지만 이런 나이 드신 분들에 있어서는 입도 벌리시기가 불편하고 오래 장시간 치료하시는 것도 조금은 약하시고 귀도 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도 하신 그런 분이라 그런 커뮤니케이션 상에서도 조금은 힘든 점이 있었던, 사진도 보여드리면 이게 처음의 사진입니다. 근데 딱 봐도 그냥 충치가 많구나 이런 게 느껴지시고, 치아가 반이 닳고 부러지고 앞니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다 썩어 있는, 사실은 발치가 맞는 치료였는데요. 연세가 있으시고 하셔서 살려서 써드리게 만들어드린 오른쪽 아래 부분인데, 머리가 다 썩어서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도 있고, 이미 머리가 거의 다 썩은 치아도 있고, 여기도 부분적으로 썩고 닳고 패이고 그러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앞니 없는 곳은 임플란트, 여기도 뿌리만 남은 곳에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트여져 있잖아요. 신경치료를 드디어 진행을 하는데 이 입구 찾기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 하나하나 정말 금강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신경치료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신경관을 찾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신경치료를 마무리했더니 뭔가가 하나 있어서 다시 하나를 찾고, 이렇게 4개로 다 찾고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이 뒤쪽에 있는 치아도 역시나 신경치료 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는데, 이 치아 처음 사진을 보여요. 여기 와서는 굉장히 가늘어져 있고 입구를 찾기가 굉장히 난해했던, 신경치료도 마무리하고 앞니도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여기 기둥을 다 세라믹 포스트 기둥을 3개 하고 이제 치아 색깔을 맞춰보는 과정입니다. 치아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드린 이유는 연세도 고려 요소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 하나하나 씌운다면은 이건 사실 발치가 맞을 수도 있지만 4개를 묶어서 씌워드리기로 환자분과 협의를 받기 때문에, 약한 치아들이지만 4개가 묶였을 때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래 쓰실 수 있겠다 싶어서 살려서 이렇게 씌워드렸고요. 임시치아 아래 임플란트를 심은 자리인데 쉽게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여기도 신경치료한 치아고 해서 여기 임시치아를 해드리고, 위에도 임시치아를 해드려서 이쪽으로 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 여기는 중간에 임플란트가 워낙 이렇게 말씀도 많으시고 건드시고 해서 염증이 생기고 임플란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가 지난 동영상의 아마 내용일 겁니다. 위에는 크라운을 씌워드리고 4개는 묶어서 크라운을 씌워드렸고, 왼쪽에 어금니 2개도 크라운을 씌워드렸습니다. 인내이 치료, 충치 치료 등등을 상하계에서는 시행을 했고요. 하하계에서는 이쪽에 뿌리만 남았던 곳에 임플란트를 하셨고, 여기에 지르코니아가 아닌 이유는 이 치과 지르코니아도 안 하고 싸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험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평생 65세 이상 2개의 보험 임플란트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상. 그래서 PFM이라는 안에 메탈, 바깥쪽에는 포셀린이라는 사기 재질의 재료가 들어가 있는 크라운으로만 할 수 있는데, 포셀린 부분이 잘 깨지기 때문에 저는 보험 임플란트를 할 때는 앞니 같은 경우 심리적인 데는 물론 포셀린을 덮어서 치아 색깔로 하겠지만, 씻고 이러는 크게 심리를 요하지 않는 어금니 부위는 이렇게 씹으면은 메탈, 이쪽 보이는 옆면 부분은 포셀린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하고 여기 크라운 씌우고 크라운 2개 오른쪽에 씌우시고 왼쪽도 작은 어금니 2개 이렇게 크라운을 씌워 드리고 지난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앞니를 임플란트를 2개를 심으셨었는데 중간에 피치 못하게 이 임플란트가 발치가 됐고 치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앞니 공간이 그래도 이런 일체형 아주 얇은 3mm 직경 이내 2.5mm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옛날 치아는 뻗어져 있는데 이걸 좀 더 심미적으로 만들려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다가 보니까 이 아래 앞니들도 조금은 윗니에 영향을 받아서 밀려 들어가면서 보면 공간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이제는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교정으로 닫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보면 이렇게 교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공간을 다 닫고 픽스드 리테이너라고 부르는 와이어를 뒤에 대서 더 이상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이제 치료를 처음에 시작한 게 20년도 11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마무리된 게 아마도 21년도 3월 달은 돼서 마무리를 하셨네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오신 사진입니다. 처음 초진 20년도 말에 오셨던 초진 사진이고요. 여기 보이는 아래 사진은 올해 1월 19일 날 오셨던 그런 사진입니다. 뭐 오른쪽부터 보면 어렵게 신경관을 찾아서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들은 뿌리 끝에 뭐 염증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신경치료를 성공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뭐 통증은 없으시고 잘 쓰고 계십니다. 여기 임플란트도 뼈가 녹지 않고 임플란트 위쪽으로 뼈가 아주 높게 잘 존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조금은 이거는 애매한 그런 사진인데 여기 뿌리 끝에는 원래 여기에도 염증이 이렇게 있던 치아인데 신경치료를 꼼꼼히 한다고 확인까지 하고 거의 뭐 한 달은 했을 텐데 했는데도 아직까지 조금 있는 듯한 게 보이는, 그래서 조금 퀘스천업을 하지만 특별히 증상은 없이 잘 쓰고 계시고요. 여기 벌어졌던 요 치아들은 교정을 해서 와이어로 잘 붙여서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얀 것들은 다 그때 당시에 떼었던 레진인데 이쪽 부분에 또 충치가 조금 먹어가는 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앞니 부분도 특별히 뿌리 끝에 염증 없이 잘 쓰고 계시고요. 왼쪽 부분에 이 2개 치아도, 이 치아도 굉장히 신경 치료하기 어려웠는데 신경을 하나하나 막 찾으면서 희열을 느꼈던 그런 치아인데 포스트까지 되어 있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치아는 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가까이 신경관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신경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환자분한테 뭐 여러 가지 또 옵션을, 대학병원 전원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옵션을 말씀드렸는데 부분 신경 치료로 해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통증은 없이 쓰고 계시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퀘스천어블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많이 썩어서 여기는 사실 신경이 조금 노출되어서 신경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분 사실 저는 안 하려는 마음으로 신경이 좀 노출된 경우에, 그리고 신경이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됩니다. 프레시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MTA라는 재료로 이제 노출된 부분을 막고 다시 떼우고 크라운을 씌운 경우에 신경이 죽지 않고 신경이 노출이 됐더라도 잘 아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MTA라는 재료로 떼우고 크라운을 씌웠던 치아인데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마무리하고 2년 동안 이렇게 오실 때마다 특별히 이상이 없고 잘 쓰시는 걸 볼 때면 치과 의사로서 참 보람을 느끼고 또 소명의식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분의 팔로우업 사진들과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